근데 뭐 지방간 다들 물어보니까 다 있다 그러던데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지방간 흔하다고 놔두게 되면은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유정주입니다. 10월 20일이 대한간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많은 국민들이 어쩌면 앓고 있는 이 병,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 외래 오시는 분들의 적어도 한 40% 정도는 이 질환 때문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혹 이제 지방간이 있어요 라고 환자분한테 얘기 드리면 대부분은 나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습니다. 지방간에 두 종류가 있는데요. 술을 드셔서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요. 술을 드시지 않아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살이 찌든지 아니면 대사 이상 때문에 생기고요. 자, 근데 이런 중간 단계도 존재를 하죠. 술도 드시고 배도 나온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앞서 얘기 드린 대사 이상성 지방간이라 그래서 뭐 다른 카테고리를 좀 만들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지방간 생기는 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 증례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한 40대 남성분이 직장 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아서 이제 제 외래를 예약하고 오시고요. 뭐 얘기 들어보면 한 1년 전부터 회사 팀장인데 회식이 좀 많고 술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몸무게가 갑자기 막 75에서 84까지 늘어났고 배도 좀 나오고 2달 전부터 영 피곤하고 막 주변 사람들이 얼굴색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래를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요. 간 수치가 원래 저희가 한 뭐 40 미만이 정상인데 실제로 한 100 정도까지 올라 있고 체질량 지수 우리 BMI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23이 넘어가면 비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한 28, 29 이렇게 좀 올라 있고 뭐 간 수치뿐만 아니라 공복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올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초음파 해보면은 거의 다 이제 지방간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지방간 다들 물어보니까 다 있다 그러던데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지방간 흔하다고 놔두게 되면은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방간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타입을 한번 보면 이 간에 지방만 쌓이는 경우를 우리가 그냥 비알코올 지방간이라고 부르고요. 지방만 쌓인 게 아니라 주변부로 염증 세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데 간 수치가 정상인 사람이 있고 간 수치가 오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간 수치가 오른 분들은 이런 염증 단계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겠어요? 간에 결국 상처가 나면서 간이 굳잖아요. 그럼 이제 간이 굳어가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간경변증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치료를 잘 하지 않고 냅두면 만성 간 질환이나 아니면 간경화, 간경변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지방간의 유병률은 엄청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한 걸 보면요. 1998년에서 2001년까지는 우리나라 18.6% 정도만 지방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2016년에서 2017년에는 벌써 22% 정도 됐고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성인 남자 30대에서 50대는 약 40%가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주변에 많은 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지방간은 대부분 만성질환이랑 엄청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당뇨 환자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당뇨 환자의 약 7, 80%는 지방간이라고 하고요.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의 약 한 20, 30%도 지방간이 있고 대사증후군, 우리 뭐 그런 고지혈증, 그다음에 복부비만 이런 것들 갖고 있는 환자분들의 약 20% 정도도 지방간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간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여기서 간암, 간세포암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이제 간세포암의 원인을 보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형간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서 한 75% 정도는 비형간염이 원인이고 한 9% 정도는 C형간염 그리고 7% 정도는 알코올성 간염 때문에 간세포암이 생긴 경우인데 무려 8% 되는 환자들이 이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 때문에 간암이 생겼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비율은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은 요새 치료약 좋아져서 되게 초반에 컨트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간세포암까지 가는 비율이 줄어들 거고 정말 비만 때문에 지방간 생기는 경우는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다들 비알코올성 지방간 때문에 간세포암 가는 환자들이 제일 많을 거고 이미 미국은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왜 생기냐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여러 가지 위험 인자
의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일단 소위 얘기하는 그런 유전적인 것도 무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 뭐 당뇨라든지 뭐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자제분들도 대부분 지방간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뭐 그래서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비만입니다. 비만이랑 이 지방간은 뗄 수가 없는 단계인데요. 비만한 환자의 약 90% 정도는 지방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간이 있는 환자는 다 비만하냐? 그럼 이쪽을 물어보신다면 지방간 환자의 약 3분의 2 정도는 비만하고요. 3분의 1 정도는 비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하면 지방간이 생긴다. 이쪽 방향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지방간이 있더라도 비만한 환자에서는 조금 더 위중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간경병까지 진행된 경우가 이미 뭐 7에서 16% 정도 있다고 해요. 이 비만의 여부는 여러분 보통 체질량 지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산기 다들 갖고 오세요. 자, 체질량 지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몸무게의 킬로그램을 키로 나누면 돼요. 2번 나누면 돼요. 근데 여기서 키는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 단위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서 170m 남자가 65kg이라고 한다면 이 체질량 지수 계산은 65 나누기 1.7 다시 나누기 1.7을 하시면은 체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23까지가 정상이에요. 23 넘어가면은 특히 23에서 우리가 25까지는 비만 전 단계, 그러니까 살짝 비만 단계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 비만 단계는 25를 넘어가면은 비만 단계입니다. 서양에서는 이것보다 BMI를 25를 기준으로 보기도 하는데 동양에서는 한 23 정도가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위험 인자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랑 이 지방간은 정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생기면 당뇨병을 더 만들고 다시 당뇨병이 생기면 지방간을 더 만들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의 약 70에서 80% 정도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환자들의 약 50% 정도가 당뇨병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 지방증이 아니라 염증이나 아니면 간경화까지 진행한 경우가 2.6배나 높다 그래요.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당뇨병은 우리가 지방 간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그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간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비만이랑 당뇨병이 제일 센 위험인자였고, 이제 고지혈증은 앞에 두 개보다는 그래도 아주 위험인자는 아닌데 살짝 지방간의 위험도를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 지방간 질환 환자의 약 20에서 80% 정도가 고지혈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한번 자연 경과를 좀 보시면 이제 처음에 뚱뚱한 사람이 이제 그 중에 뚱뚱한 사람 중에 우리가 보통 60에서 80% 정도가 비알코올 지방간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방간이 생겼다는 거는 지방이 침착이 됐다는 거겠죠. 그 중에서 25에서 45%는 염증이 생기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생기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발생한 환자의 5에서 18%는 다시 간경화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간경화가 있는 환자의 2.4에서 12% 정도는 간세포 암종으로 가는데요. 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무서운 거는 다른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간경화를 찍어야 간세포암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경화가 아닌 그냥 단순 지방간염, 염증 단계에서도 간세포 암종으로 갈 수가 있어서 무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방간에 대한 1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2차는 임상,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